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금융을 알려주는 남자 미금남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내용은 내년 금융계의 최대 이슈가 될 ESG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ESG는 무엇일까요? 환경을 뜻하는 environment, 그리고 사회를 뜻하는 social, 그리고 지배구조를 뜻하는 governance의 앞글자를 조합한 단어로서 기업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모티브로 삼고 있는 뜻을 말합니다. 기업은 이익 추구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익 추구만 하는 집단에서 벗어나 사회, 환경, 기업 지배구조 등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인간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경영활동을 추구한다는 것이 ESG의 개념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부, 봉사활동과 같이 보여주기식의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과는 달리 CSR로 불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공헌의 차원을 넘어서 기업이 속한 사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엔은 이러한 CSR의 기본 정신을 기초로 한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즉 ESG 이슈가 투자 포트폴리오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죠. 2006년 4월 27일 유엔의 사무총장인 코피 아난과 글로벌 주요 연기금의 기관장들은 뉴욕 증권거래소에 모여서 사회책임 투자 원칙을 발표하였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서명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ESG라는 용어는 UNGC 글로벌 컴팩이죠. 외 20여 개의 금융기관이 공동 작성한 Who Cares Wins라는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ESG는 Who Cares Wins라는 제목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기업들이 환경, 사회 문제를 잘 해결하면 그들의 장기적 재무 성과가 좋아진다는 실증론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SG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2000년도에 UN 글로벌 컴팩이 설립되게 됩니다. 이후에 2004년에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코피 아난 전 UN 사무총장이 55개 금융기관 CEO들에게 서한을 통해서 책임투자 이니셔티브 참여를 권고했고요. 2006년도에 PRI, 책임투자 원칙을 발족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ESG는 점차 성장의 성장을 거듭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ESG의 범위는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요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저탄소, 기후변화, 녹색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환경에 속합니다. 사회에 속하는 사회 환경도 사회 쪽에서 굉장히 큰 섹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모든 것을 그리고 또 지배구조와 함께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가는 것이 지속 가능이다. 그러니까 ESG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SG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과 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 지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로벌 ESG 투자 자산의 각 지역 비중은 유럽과 미국이죠. 유럽과 미국의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비유중을 봤을 때 환경을 더 생각하고 여러 가지 선의의 모습을 중요시하는 여성이 ESG를 좀 더 고려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이 많았던 세대보다는 점차 젊은 세대들이 ESG를 점점 더 고려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엔은 세계 각국의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UN 프라이를 통하여 ESG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55개 글로벌 연기금 및 투자기관,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ESG에 대한 기본 취지를 설명한 이후 이들을 책임투자 이니셔티브 회원으로 모집하였고요. 그 이후 2006년 UNPRI를 발족하면서 이들을 회원으로 삼아 점차 외형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UNPRI는 2019년 기준 2373개로 가입기관을 확대하였고 운영자산 규모는 86.3조 달러에 육박하는 등 거대 집단으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민연금, 하이자산운용, 안다자산운용, 프레시스 캐피탈 파트너스, 서스틴 인베스트먼트, 후즈굿, ESG 모네타 이렇게 6개의 기관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UNPRI는 6가지의 책임투자 원칙에 따라서 투자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투자 의사 결정 시 ESG를 적극 반영하고 투자 철학 및 운용 원칙에 ESG를 적용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있죠. 또 ESG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PRI를 준수하고 노력할 것을 원하고 있고요. PRI 기관 간 상호 협력과 PRI 이행에 대한 세부 활동의 외부 보고도 투자 권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UNPRI 가입 기간은 일본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의 가입 기관이 가입되어 있을 뿐입니다. 아시아의 경우에는 ESG 투자가 미흡한 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시아의 가장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일본의 참여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지만 최근 들어서 중국의 참여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예요. 중국의 경우는 2020년까지 상장 기업들의 비재무적 요소를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 계획을 발표하였고 중국 본토 주식에 대한 ESG 통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만큼 최근 들어서 ESG가 아시아에도 점차 파급력을 넓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연기금은 ESG와 연결된 지속가능 목표를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과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GPFG는 노르웨이 재무부가 설정한 국부펀드 운영 지침인 투자 배제와 감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요. 종목 심사 및 편출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ESG 요소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원칙을 세우고 무기 생산업체나 석탄 관련 기업을 투자 가능 리스트에서 제외시키는 방침을 수립하여서 이를 지켜나가고 있어요. 또한 일본의 공적 연기금인 GPIF는 모든 투자안에 ESG 통합 전략을 도입하였습니다. GPIF는 ESG 지수를 제공하는 제공자와 함께 새로운 ESG 지수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ESG 지수를 사용하여 ESG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해외 연기금은 빠르게 ESG를 키워나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연기금의 경우도 ESG 도입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ESG 투자를 확대하면서 국내에서도 ESG 투자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국내 연기금의 ESG 투자 비중은 2017년까지 1%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4%로 증가하면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국내외 대형 연기금에서부터 ESG 투자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금융계에서도 ESG를 경영 전반에 빠르게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ESG의 투자 실적은 얼마나 높은 수준일까요? 이 그림과 같이 ESG 투자 성과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지역에서 양호한 성과를 시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의 경우 S&P 500과 S&P 500 ESG를 비교한 결과 ESG 투자 성과가 조금 부진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누적 성과를 비교해 본 결과 S&P 500 지수는 156.9%를 상승했고요. 반면 S&P 500 ESG 지수는 156%로 약 0.9%포인트 하회한 추세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에 MSCI 전세계 ESG 지수를 살펴봤을 때 MSCI 전세계 지수를 상회하면서 양호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부터 2019년까지
MSCI 전 세계 지수는 71% 상승한 반면 MSCI ESG 지수는 82.5%를 상승함으로써 11%포인트를 상회한 추세를 보여줬어요. 이처럼 ESG 투자는 선의의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투자 성과도 보일 수 있는 그런 투자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금융계도 이제는 ESG 투자 그리고 경영 전반을 경영 정책에 있어서 모두 포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ESG는 미래 금융의 핵심이 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금융계 종사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금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